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가 북한 공산정권 주도로 적화 통일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 문제 전문가로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은 소련, 중공, 쿠바, 베트남, 북한 등 모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이 피해 숙청이라면서 만약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적화 통일 때 처형 등 피해 숙청 1순위는 북한 공산정권 입장에서 적화 통일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한국 내 친북, 종북, 주사파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법조인, 문화예술인, 노조 간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옥식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전술 및 숙청 사례와 대한민국 적화 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부회장은 광우병 선동 연예인들 명단과 발언 공개 등 최근 여러분들에게 권순할TV를 통해 몇 차례 소개했던 호남 우파 원로 언론인입니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 매상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지내고 현재 연합뉴스 사후회 회장과 대한언론인의 부회장 겸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블로그 글에서 만약 북한이 남한 내 동조 세력을 규합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할 경우 통일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친북, 종북, 주사파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노동계 간부들은 어떻게 될까? 또한 이들을 부하 내동해온 이른바 쓸모있는 바보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이들이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자본의 착취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킨 1등 공신으로 대접받을 것인가? 아니면 숙청 등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일성은 1974년 4월 소위 대남사업 담당자들과 비공개 담화에서 남한을 미국 애속하에 인민을 착취하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남한 내 친북 용공 세력들과 합작으로 공산화 통일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인구 30%, 현재 기준으로 약 1500만 명은 희생이 불가피할 것임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김정일은 내가 왜 남조선을 가겠는가? 남조선 점령군 사령관 자격으로라면 몰라도 라면서 나는 통일 즉 적화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조선 점령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갈 것이다. 남조선 5천만 인구 중 1000만 명은 이민을 갈 것이며 2000만 명은 숙청될 것이고 남은 2000만 명과 공화국 2000만 명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서 부회장은 또 북한의 통일 방식은 통일전선 전술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힘만으로 주적인 남한을 타도하기 어려울 때 남한 내 동조 세력을 확보,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적화 방식이다. 이러한 통일전선 전술의 효시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저작물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화병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른 세력일지라도 공산혁명이라는 기본 목표 수행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이면 동맹군으로 삼고 주적을 압박하는 우회공격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너에게 적이 셋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한 다음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대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고 했는데 이 개념은 오늘날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이러한 통일전선 전술을 보면 북은 남조선 혁명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 내 보수 정권을 타도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남한의 각계각층을 조직 동원하는 일종의 병합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수건을 앞세워 남한 내의 친북 종북 정당, 조국통일범민련,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전농, 민교협, 민가협,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을 비롯한 친북 정치인, 관료, 지식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노조 지도자 등 각계각층 좌파 인사들과 제휴합작해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일단 인민민주의 용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용공정권 수립 후에는 공산혁명 계속 수행에 반대가 된다며 제휴세력들을 토사구팽식으로 숙청,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김정은이 노동당을 이끌고 와 접수만 하면 될 만큼 이미 구조적으로 적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문화예술, 노동계가 골수주사파와 친북, 종북, 친중, 반미 세력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면서 각 부문별 실태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단했습니다. 교육계를 장악한 45만 전교조는 개정된 좌파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을 가르친다.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며 건국이라 하고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며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화시킨다. 그뿐인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유엔 총회 결의를 삭제해버렸다. 북한의 대남 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NLPDR 노선을 추종한 운동권 출신 70명이 포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지난 4년간 2,500여 개에 달하는 좌파적 법안을 발의했다. 좌파 종북 폭력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게 대학 입학 및 취업 특혜를 주는 법률이 대표적이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진보적인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126건의 4.15 총선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려버렸다. 서옥식 부회장은 여기에서 이 판사들을 진보적인 판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명백히 좌파적인 판사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적화 전위부대인 조선직업총동맹과 연대 결의를 하고 있는 120만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실시 등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북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라는 등 90개 지령을 받고 이 가운데 24개에 대해서는 북에 보고서,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간부들이 구속됐다. 보고서에는 김정은을 죽음으로 지키자는 결사옹위, 충성맹세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114회나 북한을 방문, 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민노총 부분도 지금 서옥식 부회장은 민노총 쪽에서 자기들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민노총으로 약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들을 민주노총의 민주라고 불러준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 부회장이 밝힌 각 부문별 실태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된 매체들은 최근 MBC, KBS, JTBC, 뉴스타파, 더 탐사 등의 예에서 보듯 여론조작과 거짓, 편파, 왜곡, 조작, 날조 보도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켜 보수우파 정권 흔들기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무기소지 준군사 조직인 경찰 간부들이 행안부내 경찰 좌경화 등을 막을 경찰국 설치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통령에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서 부회장은 이어서 각국에서 적화가 진행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어갑니다.
미군 철수 남베트남 월남을 공산화시킨 북베트남 월맹은 적화통일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남베트남인들에 대한 숙청이었다. 남베트남에서 자유를 맛본 북베트남 간첩과 베트남 공산통일의 1등 공신인 베트콩이라 함은 북베트남의 지원으로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정부군 및 미군 연합 세력과 투쟁한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소속 게릴라들을 말하죠. 이 베트콩 지도자, 기타 북베트남에 직간접으로 협조한 남베트남 좌파 인사들을 가장 먼저 죽였다. 그 다음으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천주교 신부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군인, 경찰관을 처형했다. 일부 인사들은 인민개조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진 뒤 처형됐다. 북베트남을 도와 남베트남 폐망운동에 선봉에 섰지만 처형된 대표적인 남베트남 인사로는 짠후탄 신부가 있다. 짠후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도 공산주의자들과 연계해 반미 반정부 시위로 남베트남 국민을 속여 남베트남 적화의 1등 공신이었지만 인간개조 캠프에서 처형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배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처형됐다. 한 번 배신한 자는 영원히 배신한다는 굴레를 씌운 것이다. 베트남 공산통일 이후 처형된 인사는 600여만, 공산화 직후 경제난으로 굶어 죽은 사람까지 치면 북베트남에 의해 사망한 남베트남인은 1000만에 육박한다. 여기에는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한 보트피플 100여만, 탈출 중 해상 사망자 10여만 포함은 제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은 피해 숙청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옛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여만 명을 죽였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으로 2,500여만 명, 문화혁명으로 5천여만 명을 죽였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00여만을 학살했다. 쿠바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도 수만 명의 국민을 학살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함께 정권 수립에 나선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즉 남노당 인사들을 포함 700여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 강제 감금과 처형 등으로 숙청했다. 남노당 수계이자 김일성 초대 내각에서 부수상 겸 외상을 지낸 북한 건국의 1등 공신 박헌영을 미국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밝혔습니다. 석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적화 때 일어날 끔찍한 일들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인구, 주택, 재산 조사를 일거에 실시, 남한 주민을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과 부르주아 유산계급으로 양분하는 한편 일정액 이상의 모든 사유재산은 매매 등 처분을 동결하고 팔면 처형한다. 사유재산이 금지되는 만큼 식량과 식수를 비롯한 모든 생필품 직업은 원칙적으로 배급제로 한다. 유산계급자의 기준을 부동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현금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무의도식자 등으로 정하고 이들을 예컨대 다른 사회적 범죄자, 가령 술주정뱅이, 강도범, 강간범, 기타 사기범처럼 소문이 좋지 않은 자 등과 같이 집단 처형한다. 거주 이동을 금지한다.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친척집 방문에도 적용한다. 남한의 모든 언론기관은 폐쇄된다. 뉴스는 정해진 시각 외에는 시청할 수 없다. 북한이나 남베트남 공산화 직후 실시했던 5호 담당제 즉 5가구를 묶어 한 단위로 감시 또는 3호 담당제를 실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외국과의 모든 통신연락과 상품거래, 금융거래는 금지되며 지역인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허용한다. 불평불만자,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허가와 사전승인 등 통제를 무시하는 자는 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인민의 이름으로 재판 없이 즉결 처형, 총살형한다. 더러는 쥐도새도 모르게 비공개 처형하기도 한다. 처형 등 피해 숙청 1순위는 친북, 종북, 좌파 정치인, 좌파 관료, 좌파 지식인, 좌파 언론인, 좌파 법조인, 좌파 종교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등이다. 7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하사관 이상의 군인, 경찰관은 전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 강제노역 등으로 5 내지 10년 내에 사실상 생을 마감시킨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인들은 북한 지역의 강제 이주, 소위 국토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들 때까지 처형과 강제노동은 계속된다. 어선 등으로 탈출하려는 한국판 보트피플이 일본과 대만 근해에 집단 출현하고 해상 탈출을 시도하다 폭풍과 사고로 죽는 자가 늘어난다. 남베트남 공선화 이후 어선을 이용 인근 태국 등 해외 탈출을 시도한 주민은 무려 106만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만여 명은 해상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숨졌다. 남한의 고급 아파트와 빌라 등 값나가는 집은 전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차지한다. 과학기술자들은 북한인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하도록 한 후 북으로 이주시킨다. 처형 등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 100% 불태워 흔적까지 없앤다. 이는 처형된 자에게 무덤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제도학자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 독일 베를린 대학서, 1941년에서 1943년간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시체 처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등 대량 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북한에 제출했다. 서욱식 부회장은 이어서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던 허담이 한 말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김일성의 고종 사촌으로 북한 외무상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위원장, 정무원 부총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정치국원을 역임한 허담은 1985년 가을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반미 학생 시위가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에서 반정부 반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통일 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는 한 서방 기자의 질문에 시위 가담자들을 쓸모있는 바보들이라 지칭하며 당장은 북조선과의 통일전선 결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통일 후에는 우선 제거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담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 외무상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으며 1985년 9월 김일성 비밀특사로 서울을 방문, 전두환 김일성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한 척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필자는 허담이 했다는 이런 말을 훗날 저의 견습기자 시절 담당 부장이었던 분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분은 영어의 능통, 1960년대 초 미 국무부가 영어 구사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선발해 미 유명대학교 언론학 석사과정에 입학시킨 2명의 한국기자 중 1위를 했던 분이다. 대한민국 제1호 동시통역사이기도 한 이분은 1960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경무대 출입기자들을 위해 기자회견 동시통역을 담당했다. 1985년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방한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도 동시통역을 맡았다. 1972년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공 방문으로 이루어진 닉슨 모택동, 닉슨 주얼레 회담이 각각 미국 수행기자의 입을 통해 국내 방송에 생중계될 때 잡음이 심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통역을 말끔히 해낸 분이다. 필자는 1980년 5월 광주 사태 취재 현장에서도 당시 부국장으로 승진해 있던 이분을 만났는데 그때도 취재를 위해 미 본토에서 멀리 광주에 파견된 뉴욕타임스 기자 등을 통역해주고 있었다. 이분은 영어 원서를 대각선으로 읽는다는 평판이 나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영자신문에서 미술평론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렇게 블로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북한문제 전문가 서욱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의 이번 블로그 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가 적화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우리 자식들이나 혹은 손주들이나 이런 모든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끔찍한 대한민국 적화, 한반도 적화 통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